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금요일 저녁 미국 증시가 초토화됐습니다.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에 제로롬 파월 의장 발언 때문이죠. 단 8분 50초의 연설로 미국과 유럽 증시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동산 시장 영향까지 같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증시가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와,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자, 유럽 증시도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갑자기 급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작정하고 경고를 한 미국 연준 의장 때문이죠. 제롬 파월 의장은요, 강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 통화 긴축을 지속할 것이다. 이것은 중앙은행의 무조건적인 책무다. 그래서 현재 통화 긴축을 중단할 여력도 없다. 그리고 역사는 섣부른 통화 긴축 완화를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내년 금리 인하 등의 긴축 종료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날렸다는 부분이죠. 또한 경제 상황보다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어요. 인플레이션 억제 과정에서 경제적 비용 발생은 불가피한데 높은 금리가 성장 둔화와 노동시장 악화를 불러올 수는 있다. 하지만 물가 안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런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보다는 물가 안정이 우선시해서 통화 정책을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연설 동안에 인플레이션만 45번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1980년대 연준 의장인 폴 볼커를 다시 언급을 해요. 1979년부터 87년까지 12대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맡았었죠. 이 사람이 유명하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올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준 의장이 폴 볼커를 다시 언급한 이유는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지 않다 보니까 대충 적당하게 억제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실패해서 이런 폴 볼커 의장의 초금리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지 않았냐. 그래서 1970년대 확실하게 통화 정책을 세웠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통이 좀 따르더라도 확실하게 높은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최근 시장에서 가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 잘 아시죠? 일단 물가가 고점을 찍고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저기서 경기 침체 신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심해지게 되면 적어도 내년 정도 되면 금리 인하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물가가 정점을 찍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강력한 긴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실제 나타난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또한 9월 FOMC에서 강력한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습니다. 대단히 큰 폭의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9월 FOMC에서 75bp 자이언트 스텝 인상 가능성이 61%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9월 달부터는 한국과 미국 금리 차이가 0.75%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죠. 또한 연말에 미국 기준금리 전망이 지금 40% 확률로 4%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3.75%는 44%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연말의 금리가 최소 3.75% 이상 될 거라고 보고 있다는 부분이 있죠. 저희가 이제 8월 초에 대표적인 매파 중 하나인 블러드 총재의 연말 기준금리 4% 발언을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그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 거들었어요. 야후 파이낸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초까지 4% 위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도 밝혔다는 부분이죠. 또한 같은 날 발표된 PCE 지수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물가 지표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얘가 낮아졌거든요. 먼저 7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는 전월 6.8%에서 6.3%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코어 PC 지수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요 4.6%로 시장 예측치 4.7%보다 낮았고 전월 4.8%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가 지표가 낮아지는 것으로 통화 정책이 바뀔까? 그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메소 총재는 휘발유 가격 하락만으로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완화로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롬 파월 의장도 단 한 번의 월간 물가 지표 개선으로 물가 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확신하기에는 한참 모자라다. 원래 저희가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통화 정책을 세울 때 지표를 어떤 식으로 참고한다? 단 한 달의 물가 지표를 참고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지속성을 본다. 최소 3개월치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잭슨홀 미팅 이후에 바뀐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던 부분과 잭슨홀 미팅 이후에 바뀐 부분을 좀 정리를 드릴게요. 일단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다. 그래도 예정된 금리 인상을 진행한다는 것은 시장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건 다 알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얘를 어디까지 올리냐보다는 솔직히 금리를 어느 정도 다 올리고 났을 때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가 더 큰 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침체 신호가 뚜렷해지고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높은 금리에서 침체는 불가피하다 보니까 야, 이거 침체가 보이면 금리를 바로 내릴 거다 기대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침체가 보여도 상당 기간 유지한다는 게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상당 기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잖아요. 여기에 피치의 브라이언 컬튼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수차례 잇따르며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을 상회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금리의 수준, 지금 예상하기로는 4%에서 4% 초반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높은 수준의 금리가 2023년 내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시장의 예상보다 장기간 고금리가 유지된다는 건 이번 잭슨홀 미팅으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 투자자는 내년 금리 인하 신호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일단은 3분기 내년 1분기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건 다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 1분기 정도는 지켜보고 3분기나 4분기 중에서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겁니다. 왜 그때쯤 되면은 워낙 높은 수준의 금리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문제가 일으키면서 침체는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 침체의 금리 인하가 3분기 또는 4분기에 올 것 같았는데 그건 아니고 3분기, 4분기에도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부분, 물론 고금리에서 침체가 나타나면 힘들지만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을 감내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번 연설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제롬 파월 의장의 의지가 좀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년 전까지만 해도 제롬 파월 의장은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꾀꼬리처럼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 인플레이션 가짜다. 잠깐 튀었다가 떨어질 거다 이야기했다가 지금 완전 틀려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긴축시키를 놓쳤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늦었으니까 빨리 올려서 잡겠다는 건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높은 수준까지 올리는 건 맞는데 자, 제롬 파월 의장이 무엇을 확인시켜줬냐면요. 어설프게 긴축을 풀어서 다시 인플레가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자기는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겠다고 이번에 못을 박은 거죠. 다만 구독자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통화정책 담당자의 장기금리 전망 언급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내년에 상당 기간 오랫동안 유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나 그냥 현재 지표 하에서 그럴 가능성을 이야기한 건데 솔직히 그때 경제지표 나와봐야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통화정책은요. 지표 베이스로 움직이는 부분인데 내년에 지표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어떤 이유로 더 치솟게 되면 다시 긴축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워낙 심하게 나타나서 물가도 폭 주저앉고 성장률도 폭 주저앉아 버리고 고용도 침체가 되면 물론 3분기든 4분기든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현재는요 연준 의장 입장에서 당연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낼 때예요. 왜냐면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있는 상황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것부터 꺾어야 되기 때문에
섣부르게 완화적인 방안을 이야기할 때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번 잭슨홀 미팅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쇼킹 부동산은 계속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가 주택 매입 시기 굉장히 추천드리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보면은 일단 금리가 이례적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현재 확정된 입주 물량이 이때 들어간다는 부분이거든요. 또한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굉장히 높았던 시기에 전세값이 만기가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전세 가격이 이때는 달라질 거란 말씀이죠.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 실수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인데, 자, 그럼 2023년부터 2024년 초 중에서 언제가 집값이 가장 쌀까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여러분들의 만약에 전월세 계약이 만기가 다가오면 만기되는 시점에 적극적인 내 집 마련 하시는 거, 당장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변수가 남아 있어요. 어떤 변수냐? 이것은 저희가 월요일 오전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산을 늘리려면, 부를 늘리려면 그 영상을 꼭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나는 겁이 많아서 폭락하는 집 못 사겠다. 그런 분들께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대폭락에서도 살아남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라고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쏟아지게 됩니다. 올 연말부터 내년에 특히 많이 쏟아지는데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경쟁률도 낮아진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기회 잡으시게 되면요, 장기적으로 무조건 웃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저희가 청약가부에 총정리해 주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